이스라엘 학살의 일례로 갓 쌍둥이를 출산한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러 간 사이에 그 쌍둥이 아이들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는 10월 7일이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전면 공습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휴전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외침을 무시한 채 가자 지구 폭격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엔 레바논에 대한 지상전을 개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국이 벌이는 전쟁을 마치 정의의 행동, 정당한 전쟁으로 묘사합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등이 공격을 했으니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정당하고 그들을 섬멸하는 것이 정의인 양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쟁 행위는 국제적으로도 제노사이드, 즉 집단 학살로 규정된 반인륜적 처사입니다. 정당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나치 독일이 자행했던 유대인 집단 학살을 이제는 네타냐후 시온주의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조차도 네타냐후의 퇴진을 외치며 전쟁을 중단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잘못된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가자 지구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언론의 편향된 인식 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가자 지구는 어떤 곳인지, 이스라엘은 전쟁 1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가자 지구를 포함해 서한 지구 등의 지역은 팔레스타인의 용터였습니다. 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은 유대 국가를 세우겠다며 19세기 무렵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1948년 전쟁이 끝나자 영국과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스라엘의 국가 선포를 일방적으로 용인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저항하기 시작했고 이른바 중동 전쟁이 수차례 벌어집니다. 결과적으로 1994년 오슬로 협정을 통해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구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2006년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자 이른바 분리장벽을 지어 해상, 육상 통로를 모두 봉쇄했습니다. 가자 지구 내로 반입되는 식량, 전기 등을 모두 통제해 세계 최대의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하마스를 비롯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격렬한 저항이 있었고 이것이 심화된 시점이 작년 10월 7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습 1년간 무참히 가자지구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9월 18일 기준 사망자 4만 1천여 명, 부상자 9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됩니다. 이 이스라엘 학살의 일례로 갓 쌍둥이를 출산한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러 간 사이에 그 쌍둥이 아이들이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학살뿐 아니라 주거시설에 대한 철저한 파괴 때문에 가자 지구를 지금 당장 복구한다고 해도 2040년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병원, 난민촌, 구호트럭에 대한 폭격 등 국제법으로 금지한 전쟁 범죄를 밥 먹듯이 저지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팔레스타인 주변 국가들은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은 이스라엘과 단교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대사를 불러들이며 전쟁 중단과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하마스, 헤즈볼라 등을 무장단체, 테러 집단으로 표현하지만 두 조직은 국민들이 선출한 집권당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아랍, 이슬람 국가의 주권을 파괴하고 유대 국가를 세우기 위해 벌이는 사륙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전쟁 와중에도 서한지구, 가자지구에 설치하는 불법 유대인 정착촌이 이를 입증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당장 중단하고 끔찍한 학살을 멈춰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